지금 이 투자자들,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이 이 ESG 투자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박란입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안 되는데 벌써 구독자분이 2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ESG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ESG 투자에 대해서 그 30년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MSCI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에서 이 자료를 정리를 해놔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ESG의 30년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번역을 한 걸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ESG 마일스톤인데요. 제일 최초의 ESG 지수가 무엇이냐,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1990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KLD 리서치 앤 애널리틱스가 최초로 사회 책임 투자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지금은 KLD와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합병해서 이게 MSCI KLD 400 소셜 인덱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름이 도미니 400 소셜 인덱스였대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냐면, 그 당시에 미국 3,000개 대기업 중에서 400개 회사만 골라서 이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담배 회사라든지 이제 무기 화학 같은 이런 사회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회사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에 이제 ETF는 당연히 없었고요. 30년이 지난 지금은 ESG를 통합하는 투자 전략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268개의 ESG ETF가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268개인데 182개는 MSCI ESG 인덱스하고 연결되어 있고, 2020년 3월 현재 3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지수는 1,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MSCI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지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덱스가 많아지고 있고, 메인스트림 투자자들도 여기에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가치 기반 투자를 하는 곳, 여기는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임팩트 투자자들, 그리고 일반 지수에 ESG를 통합하는 그런 다양한 지수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ESG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투자자들,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더 많은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큰 이유가 되고 있고요. 단적인 예로 그 UN에 책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 원칙에 서명을 한 회원이 이제 3,000곳 이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 흐름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근데 단지 인덱스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게 지난 30년간의 일반 투자와 그 ESG 투자의 성과에 대한 분석 표 그래프인데요. 이게 하얀색이 MSCI USA 지수예요. 자, 그런데 노란색은 뭐냐면 MSCI KLD 400 소셜 인덱스. 이게 ESG 이제 지수죠.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 노란색이 더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조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그냥 일반 인덱스보다 ESG 인덱스가 수익률이 더 낮다라는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글로벌 팬데믹 이번 사태 이후에 다른 이제 지수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아주 많이 떨어졌지만 ESG 인덱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배적인 ESG 이슈와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니까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1990년에는 밸류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AAA와 CCC까지 ESG 등급을 통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형태였고, 그리고 이게 사우스 아프리카 디베스트먼트
무브먼트,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이제 인종차별적인 이슈가 있을 때 연기금이나 이제 대학의 그 연기금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사우스 아프리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ESG 투자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뭐 수단과 버마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연금을 철회하는 그런 방식. 지난번에 제가 블랙락에서 한전에 경고장에 레터를 보냈다라든지 일부 연기금들이 한전에서 투자를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2020년의 경우에는 이게 이런 이슈들이 어떤 이슈로 나오냐면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 보면은 올해 미국에서 흑인 사망 사건 이후로 이 문제가 기업에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IT 기업의 직원들의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이 나서서 기업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낼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 문제들이 여기에 보면은 equal right, 그러니까 뭐 젠더 같은 성평등 문제라든지 또 이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다양성의 이슈라든지 뭐 이런 되게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그 ESG를 지킬 것을 요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ESG 투자는 과연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995년에 보면 6,390억 달러라고 합니다. 6,390억 달러. 6,390억 달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6,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8조네요. 네, 758조. 758조고 2020년에는 이게 이제 30조로, 여기 동그라미가 엄청나게 커졌죠. 30조 가까이 이제 이 지속 가능 투자 자산이 30조 달러. 예. 30조 달러래요. 네. 30조 달러는 네. 그 삼경 5,610조. 예. 저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삼경,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전체 투자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제가 자료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제 투자가 ESG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ESG 데이터에 있다라는 게 여기 설명이에요. 처음에 이제 최초에 그는 65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이 지수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느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Clipping for controversy. 그러니까 기업에 논란이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제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 클리핑을 하는 방식이었고, 또 이게 이제 투명성, 기업이 이제 정보를 숨긴다거나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경우는 이제 투명성이 제한되어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상당하게 여기 이제 ESG 데이터의 45%가 기업 바깥에서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대체 데이터 소스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실제로 우리는 안 그랬어요라고 하더라도 기업 바깥에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8,700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ESG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렇게 투명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ESG 와싱, ESG 아닌데 ESG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와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진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의 경우는 이런 지구 온난화나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진짜인지 아닌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많았는데요. 이제 2020년은 이 기후 변화는 정말로 과학적인 사실이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 액션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넷제로 선언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 기업들에서 하루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그런 거고요. 미국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2달 동안 계속된 장마로 인해서 지금 홍수로 인해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실제로 막
부동산의 피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미국의 경우도 해안지대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로 해안지대의 경우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미국 투자기관에서는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부동산의 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를 다 구성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다 달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MSCI 리서치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향후 10년 동안 이제 벌어질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탄소 배출이라든지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전염병, 그리고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보안과 여러 가지 다양한 디지털 보안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시나리오 리서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혹시 뭐 관심 있는 분은 들어가서 읽어보셔도 되고,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기후변화라든지 소셜 애티튜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들, 개인이나 기관의 거버넌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지배구조라고 하지만, 이게 지배구조, 얼마나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다양한가, 그리고 기술의 혁신, 이런 다양한 사회 지금 ESG 이슈,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본이나 투자가 지금 이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수익에, 향후 투자 수익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런 영향 때문에 자본이 대규모로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ESG 투자에 대해서 뭐 착한 기업에 투자하고 뭐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고 뭐 그냥 대충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식의 반응도 꽤 있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ESG라는 큰 흐름이 자본이나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칠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의 재배치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민감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 메인스트림 투자자들이 이 ESG 투자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또 도움이 되고 재밌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